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도 이렇게나 황당한 일이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상상 못했었는데요. 나름 평범하고도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저에게는 완전히 삶이 바뀌었답니다. 제가 겪었던 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2년간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2년의 연애 후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일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보다 월급도 훨씬 더 많이 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남편은 저희 집부터 인사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집에서는 남편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엄마는 은퇴를 하셔서 가정주부셨고 아빠는 아직 직장에 다니고 계셨지만 곧 은퇴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결혼 소식에 더욱 반갑게 느끼셨답니다.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가려고 하니 그때부터 남편은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죠. 자기야, 있잖아.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올 거잖아? 내가 우리 집에 여자친구 있다는 건 말한 적 있지만 자세하게 말한 적은 없거든. 근데 우리 집 대충 눈치는 챘겠지만 특히 엄마가 나한테 기대가 엄청 큰 거 알고 있지? 아니, 그렇다고 자기가 엄청 모자란다거나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좀 기준이 좀 높다고. 어쨌든 우리 결혼하는 데 있어서 엄마 의견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수월하게 결혼하면 좋잖아. 무슨 뜻인지 알겠지? 엄마가 좀 이것저것 물어봐도 그냥 잘 대답해주고 그래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어. 그런데 왜? 어머님이 나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셨어? 그러고 보니 우리 연애할 때 한 번도 양가 부모님을 본 적이 없었네. 주원 씨, 전에 만났던 여자들은 다 소개를 해줬었다고 했었나? 아마 그래서 내가 좀 탐탁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다 주원 씨 부모님 연애하면서 한 번쯤은 봤었는데 나는 2년 연애하면서도 한 번을 안 봤었잖아. 저번에 명절 때라도 한 번 인사를 드려볼 걸 그랬나 보다. 안 그래도 주원 씨가 자기 부모님 조금 고지식한 면이 있다고 하시길래 나도 준비 잘하고 있어. 선물도 엄청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걱정 안 해. 소미 씨가 알아서 척척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엄마가 좀 유난이야. 그래서 그래. 엄마가 하는 얘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우리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잖아. 내가 결혼을 해도 소미 씨랑 하지 누구랑 하겠어?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것저것 좀 물어보시긴 했는데 말해준 걸로는 아직 성에 안 차시는 것 같더라고.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엄마가 좀 기준이 높은 것 같아. 어디서 들었는지 능력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야.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알지? 그래, 알겠어. 주원 씨가 이렇게 나한테 말하는 거 처음인 것 같네. 어머님께서 많이 궁금해 하셨나 봐. 그렇지? 어머님 기준에 내가 맞출 수 있을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나도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잘 보여보도록 노력할게. 알았지? 만약에 어머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실지라도 그때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 전에 내가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잘 보이려고 노력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시부모를 뵙기도 전부터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선물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느니 어떤 옷을 입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느니 가서 말을 했을 때 너무 상처받을 수도 있다면서 미리 저에게 경고를 주는 듯 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을 뵙는 자리가 긴장이 되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의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시부모님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간 곳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시작된 건 시모의 호구조사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주원 씨랑 만나고 있는 강소미라고 합니다. 전부터 어머님, 아버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네요. 어머님께서 전통 한과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선물로 준비를 해봤어요.
어울리는 전통주도 같이 들어있으니 나중에 같이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시기에 불편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찾아뵈려 했는데 주원 씨가 여기 좋아하신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첫인사인데 과자 쪼가리를 준비했니? 허참. 뭐 그래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애들도 많았는데 주원이가 뭐라도 사들고 가라고 했니? 안 그래도 주원이한테 대충은 얘기 들었다. 주원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주원이랑 2년 만났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2년 정도 만난 걸로 사람을 다 알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 그래서 주원이 입 통해서 듣는 것보다 직접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 마련하라고 했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주원이 말로는 어머니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가정주부시라고? 그러면 나중에 결혼했을 때는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는 거니? 아버님께서도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은퇴하시기 전에 결혼 생각하는 거니? 되도록이면 아버지 은퇴를 하기 전에 결혼을 했으면 저도 좋겠지만 그렇다고 서두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머니께서는 지금은 은퇴하시고 가정주부시고 가끔씩 강의 같은 거 나가시고 계세요. 예전에 취미로 배우셨던 걸로 실버 강의 시작하셨거든요. 결혼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저희끼리 준비를 하고 싶어요. 저도 주원 씨도 사회생활을 한 지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작은 저희 힘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2년 만난 걸로 서로를 다 알 수 있다고는 말하긴 어려운 것도 맞아요. 그래도 저희는 2년 동안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왔고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럼 결혼하고 나서 임신은 언제 할 예정이니? 지금이야 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임신하면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긴 하니? 나는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사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아이 낳더라도 아이 봐달라 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되고 아이를 낳거들랑 나중에 아이 돌보는 것까지 생각해서 낳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럼 애 낳으면 복직은 바로 할 거니? 그래도 아이는 1년은 엄마가 키워야 할 텐데 1년 정도는 쉴 수 있는 회사니. 들어보니까 그래도 잘 알려진 회사이긴 하지만 사실 대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엄마, 처음 보는 자리에서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요. 나중에 슬슬 알아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소민의 회사도 얼마나 탄탄한데? 소민의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엄마가 너무 내 기준을 높여놓은 거 아니야? 소미가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기서 일단 밥 먹고 근처에 디저트 맛있는 곳 있다고 하거든? 거기 가서 커피도 마시고 하자고. 너는 결혼을 한다는 게 이런 거 물어봐야지. 그럼 뭘 물어보니? 아니다 싶으면 초장부터 싹을 잘라내야 하는 거 모르니? 소미 씨라고 했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사회생활도 많이 해봤으니까 눈치껏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알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주원이 내가 어릴 적부터 아주 아끼면서 키웠어. 결혼을 할 때도 난 하나부터 10까지 다 신경 쓸 거고 이게 불편하면 사실 난 주원이 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결혼은 한다고 하지만 결혼까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연애한다고 하면 좋은 경험 쌓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라고는 하지 않으마. 첫 만남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다는 티를 팍팍 내셨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질문에 대답을 할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며 불만을 표현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죠. 식사 내내 시모는 저에게 호구조사를 하듯 모든 걸 물어보셨고 전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했어요.
시부는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고 남편 또한 시모의 눈치만 볼 뿐 중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답하면서 불편했던 식사가 끝이 나고 준비한 디저트 카페는 가보지도 못한 채 시부모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첫인사 때부터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걸 티를 내시니 저는 결혼에 대해서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꺼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며 저를 붙잡았어요. 자기야. 아니, 소미야. 우리 결혼하는 거 너랑 나 둘이서 부부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솔직히 우리 엄마? 나 결혼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에는 평생 나랑 사는 건 넌데 어떻게 너한테 간섭할 수 있겠어. 그냥 단지 우리는 결혼식도 필요하고 장인 장모님 상견례도 하려면 엄마랑 아빠한테 잘 보여서 그냥 화목하게 결혼식만 올리면 되니까 잘 보이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엄마 잘 설득해 볼게. 아니, 나는 왜 설득을 해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어. 우리가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나는 너무 겁이 나. 주변에서도 반대하는 결혼했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축복해도 모자라는 게 결혼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반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 엄마가 인생 전부를 나한테 걸어서 그러신 거야. 우리 집은 엄마가 평생 자식들한테 헌신하셨거든. 내가 장남이니까 나한테 거의 모든 걸 다 거셨어. 그래서 그러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 능력이 출중한 건 아닌데 엄마가 그만큼 곁에서 지지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더 욕심이 생기신 거고. 엄마가 계획한 대로 대학이며 직장이며 다 들어갔으니까 결혼까지도 엄마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계셔. 그렇지만 난 엄마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 없어. 내가 결혼하고 싶은 건 소미 너야. 알았지?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고만 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엄마 설득해서 결혼 꼭 하게 만들 거야. 알았지? 나도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이야. 우리 집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가 자식들 귀하게 키웠고 다들 원하는 것처럼 자식들이 커주길 바라는 거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게 귀하게 자란 사람들인데 환영받지 않은 채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첫 만남부터 날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잖아. 그 다음에도 전혀 결혼에 대한 말은 꺼내시지도 않고 계시고. 엄마가 나를 유독 아끼시기도 하지만 우리 집에서 첫 번째 결혼이잖아. 개혼이라서 더 마음이 싱숭생숭하신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시간을 가져보자. 그때까지 내가 엄마 어떻게든 설득할 테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모두가 환영하고 행복해하는 결혼하고 싶어.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야. 내가 어떻게든 지금 상황 해결해 볼게. 처음 저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지만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가정주부셨던 어머님께서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셨고 마치 자식들의 인생을 계획하듯이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어머님이 계획한 대로 자랐던 것이 바로 남편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더 욕심이 생기셨고 결혼 또한 자신이 정해준 짝과 결혼을 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동안 2년이나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도 몰랐을 뿐더러 거기다가 마음에도 들지 않으니 반대를 하셨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시모를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어려울 것만 같았던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었답니다. 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던 시모께서도 웬일인지 한 번의 상견례에 참석을 하시겠다며 말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는 역시나 판을 엎기 위해서 나오셨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무례하게 저희 부모님을 대하셨죠. 사돈께서 얼마나 양서방을 귀하게 키웠는지 딱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집에 처음 인사 오던 날
멀끔하게 차려입고 인사를 왔는데 얼마나 마음에 쏙 들던지요. 사돈께서도 장가 보내시기 아쉬우시겠다 싶었네요. 우리 애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부족한 게 있으시다면 잘 알려주세요. 사실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결혼을 하는 걸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한 거지. 솔직히 우리 아들 정도면 더 좋은 배필 만날 수 있다는 거 아실 텐데요. 처음 보셨을 때부터 마음에 드실 정도였다고 하니 주변에서도 어찌나 우리 아들을 사위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지. 솔직히 아들이 만나는 사람 없다고 했다면 지금부터 줄줄이 선봤을 거예요. 요즘은 신부 수업도 받고서 결혼하는 애들도 있다고 하는데 소미는 많이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들어보니 일하느라고 집안 살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것 같던데 시집 보내시기 전에 한번 제대로 알려주셔야 집안 망신시키지 않는 길이지요. 그래도 사돈, 저희 솜이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집안일은 두 사람이 나눠서 해야 되죠. 요즘 애들은 그렇게 바깥일 집안일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서 살더라고요. 저희 살던 때랑은 시대가 다르니까요. 저도 평생을 일하면서 살긴 했지만 솔직히 제 주변만 하더라도 집안 살림만 하던 지인들도 많고 집안일은 여자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소미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 제가 딱히 드릴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 아들은 평생을 귀하게 자라서요. 집안일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손에 물 한번 묻히지 않고 키웠습니다. 머리가 워낙 똑똑해서 공부에 전념하라고 했고 그 덕에 대기업도 다니면서 승진도 잘하고 있죠. 이 정도면 사실 곁에서 살림만 해주겠다는 능력 좋은 집안에서도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모님 아닙니다. 저 선자리 안 들어오고요. 저도 집안일 다 할 줄 알아요. 청소며 빨래는 기본이고 제가 음식까지 잘한다고요. 저번에 제가 소미 씨한테 해준 떡볶이 먹고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제가 간은 아주 요리사처럼 잘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너 쟤한테 요리를 다 해줬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귀하게 키웠는데? 어떻게 주방에 들어갈 생각을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나는 내가 집안 살림하면서 결혼하는 꼴 절대로 못 본다. 그러려거들랑 결혼에 당초 접어. 별 탈 없이 끝날 것만 같았던 상견례는 최악으로 끝이 나게 되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자기 아들은 귀하게 컸다면서 저희 부모님께도 강조를 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시다가 결국에는 기분이 상하셨죠. 더군다나 남편이 저에게 떡볶이를 해줬다는 사실을 아시고서는 통곡하시는 시모의 모습을 보시면서 엄마 아빠는 절대로 시집 보낼 수 없다며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이로써 시모가 일부러 상견례에 참석해 결혼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말 그대로 멘붕이었죠. 처음에는 수월하게 상견례에 참석하겠다고 했던 시모가 저런 식으로 나오니 당황스러웠고 뒤이어 저희 부모님까지 결혼을 반대하고 나서니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저 역시 시모께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렇게 말을 했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고민을 하던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남편은 결혼식 끝나면 시모와 연을 끊겠다고까지 말을 꺼냈어요. 자신 또한 평생 시모에게 시달리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면서 자신을 믿어달라며 몇 줄을 부탁했고 저와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받아주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도 시댁과의 사이를 어느 정도 풀고서 결혼을 시작하길 원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결혼을 조금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씨, 솔직히 나는 지금 그냥 이렇게 결혼을 강행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 아직 어머님께서는 날 별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시고, 자기도 지금 마음이 편하지는 않잖아. 지금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나도 마음이 편하고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잠깐 결혼을 미루는 건 어떻게 생각해? 아직 결혼식장 날짜는 안 잡았으니까 나중으로 좀 미뤄도 괜찮지 않겠어? 아니야, 그냥 강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엄마가 지금도 반대하는데 나중에는 좋아할 거란 확신이 어디 있어? 아직 소미 씨에 대해서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주변에서도 그냥 다 자기 자식이 잘났다, 좋은 사람만 만났다는 소리만 들으니까 엄마가 헛생각을 하셔서 그래. 우리가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엄마도 분명 마음을 바꾸실 거야.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미루면 엄마는 역시나 자기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하실걸? 그럴까? 그래도 나는 행복하게 축복받으면서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크거든. 우리 집에서도 걱정이 많으시고,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면 시댁도 챙겨야 하니까. 어머님께서 제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주원 씨잖아. 우리가 끝까지 노력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 나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엄마는 더 끝까지 반대하실 거야. 우리가 서로한테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여야 엄마가 포기를 하실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엄마는 서로한테 확신도 없는데 자기 반대하는 거 알면서도 그랬다고 더 괘씸하다 생각하실 분이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생각은 하지 말고 서로만 생각하자. 엄마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배경. 그냥 엄마 기준만 생각하고 반대하시는 거잖아. 그걸 바꾸려면 우리가 잘 사는 수밖에 없어. 알았지? 남편에게 결혼을 미루자고 제안을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렇게 미루게 되면 시모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 생각할 테고 고집을 꺾을 수 없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결국 결혼은 강행하기로 했고 그렇게 예식장을 잡고 결혼 날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부터는 시모는 남편에게 결혼을 반대한다는 티를 내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남편의 말이 사실이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2달이 채 안 남았을 무렵 남편의 태도가 전보다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평일에는 내내 야근의 주말까지 시간을 내지 못해 못 만나는 날이 많아졌죠. 어차피 결혼 준비는 거의 마무리가 됐던 상황이라 따로 꼭 만나야 할 일은 없었지만 몇 주를 얼굴도 못 보고 통화를 해도 10분도 길게 하지 못하게 되니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주원 씨 오늘도 바빠? 요즘 매일 야근하네?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주원 씨랑 신혼집 들어갈 물건들 고르려고 했는데 나한테 알아서 골라도 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같이 살 집이면 같이 고르는 게 낫지 않아? 주말에 시간 괜찮아? 일이 바빠도 하루만 좀 시간 내줄 수 있어? 이제 2달 뒤면 결혼식이고 입주도 해야 하는데 통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소미 씨. 소미 씨는 잘 모르겠지만 나 결혼식 하기 전에 밀린 일들 다 마무리해야 돼. 여기는 결혼한다고 자기 일 다른 사람한테 떠맡기거나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다 결혼식 때문인데 그렇게 칭얼거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신혼집에 들어가는 물건은 소미 씨가 알아서 선택하라고 했잖아. 어차피 나랑 같이 봐도 서로 의견 안 맞으면 다툴 테고 그러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소미 씨가 알아서 다 선택해. 알았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가구랑 가전이랑 정말 하나도 같이 안 보고 나보고만 선택하라고? 우리 입주도 이제 1달도 안 남았는데 그래도 같이 좀 고르는 게 낫지 않아?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이 정도는 시간 할애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주원 씨 요즘 이상하네. 요새 전화도 잘 안 되고 만나는 날도 없고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 결혼 준비 때문에 전부터 시간 다 끌어다가 써서 바쁜 거잖아. 소미 씨야, 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 나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바쁘다고. 나중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밀린 일 해야 할 생각하면 지금부터 머리가 아픈데 소미 씨까지 왜 이러는 거야?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매일 볼 거잖아. 그때까지만 좀 칭얼대지 말고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한가한데 시간을 안 내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은 정말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일을 잔뜩 하고 있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너무하단 생각도 들었죠. 결국 신혼집에 들어가는 가구며 가전은 남편이 좀 한가해질 때쯤 고르기로 하고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을 때 저희는 신혼집에 입주를 할 예정이었죠.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가구며 가전이며 하나도 고르지 못해 결국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집에 저 혼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남편이 집에 오면 그 다음 날부터 하나씩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데 아무것도 갖추어진 집에 들어가 지낼 수 없다면 결혼식 이후에 입주를 하겠다고 미루더라고요. 이때부터 전 남편이 행동이 무척이나 수상하다 느꼈었던 것 같아요. 예식을 3주 앞두고 어느 날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해와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라고요. 소미 씨, 사실은 말이야. 우리가 결혼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예전부터 나도 고민을 했던 거긴 한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더 시간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 다른 여자랑 오늘 상견례해. 그거 말하려고 전화했어. 나 너랑은 결혼 안 할 거야. 생각해보니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 너랑 사는 레벨부터가 다르잖아. 겨우 회사 직원으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애랑 결혼하는 것보다 좀 더 안정적인 직업 갖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주원 씨,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다른 사람이랑 오늘 상견례를 한다고? 언제부터 만나고 있었던 건데? 언제부터 만났길래 오늘 상견례를 한다고 하는 거야? 주원 씨, 진짜 제정신이야? 저번에 이상하다 생각했을 때부터 만났던 거야?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 그래서 신혼집에도 짐 하나 안 보내고 들어올 생각도 안 했던 거야? 그냥 우리 깔끔하게 끝내자. 어차피 청첩장도 지금은 가까운 지인한테만 보낸 상황이고 솔직히 지금은 파혼해도 별 탈 없잖아.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서로 각자 길 가자. 엄마가 나 정도면 부인 덕 충분히 보고 산대. 이번에 만난 여자 교사라서 안정적이고 엄마도 좋아하셔. 생각해보니까 나도 축복받으면서 결혼하고 싶더라고.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뭔 헛소리야. 내가 미루자고 할 때는 듣는 척도 안 하더니만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한다고 하는 건데? 그 여자는 네 실체 알고서도 결혼한다냐? 너희 집 그 시꺼먼 속내 알고서도 결혼하는 거냐고. 그러지 말고 오늘 상견례라고 했지. 그래, 결혼하지 말자. 대신 나 부탁이 있어. 그 여자한테 내 이름 한번 거론해 볼래? 사실 전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2달 전 남편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낀 이후부터 저는 남편의 행적을 쫓게 되었죠. 그러던 중 그동안 남편은 야근을 해왔던 것이 아니라 시모의 소개로 여러 여자들을 만나왔던 것이었고 그중에 한 여자와 마음이 맞아 빠르게 상견례까지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여자가 저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친정엄마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학교에서 신입 선생으로 왔던 교사였습니다.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하셨던 엄마는 은퇴하시기 전에 신입 교사로 취임한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그때 당시 신입이라 적응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했는데 엄마가 정말 많이 도움을 줬었거든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매 스승의 날 때
저희 집까지 와서 챙겨줬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그 여자와 안면을 텄었거든요. 바로 그 여자가 남편이 만나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저는 까무러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침 상견례를 한다면서 연락이 온 남편에게 전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한번 물어보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며 전화를 끊고서는 여자에게 제 이름을 언급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전 엄마에게 남편의 지금까지 행각을 모두 밝혔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크게 화를 내셨고 바로 그 여자분에게 연락을 해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밝혔어요. 알고 보니 시모는 그 동네에서 동네 부녀회장을 할 정도로 인맥이 넓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동네 지인분의 친척이었던 여자분을 소개해달라고 했던 것이었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였어요. 당연히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시모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저를 대놓고 무시하던 시모가 어디로 갔는지 저에게 연락을 해와 제발 한 번만 해명을 해달라며 부탁을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단지 우리 아들이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제발 우리 아들한테는 피해가지 않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어머님 아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맞니? 안 그래도 지금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 결혼할 사람 있었는데 소개해달라고 했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쫙 나서 내가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 제발 어머니께 부탁드려서 오해라고 해명만 좀 해달라 해주면 안 되겠니? 제발 부탁이다. 제가 왜요? 아주머니 웃기시네요? 저랑 결혼하면 아줌마 아들 고생한대요? 아니,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시지. 아들한테는 그래도 좋은 엄마이고 싶으셨나 봐요? 결혼식 날짜는 다 잡아놓고 옆에서 여자들 소개해주니까 행복하셨어요? 그렇게 잘 되면 결혼 날짜 잡은 애는 버리고 딴 여자랑 결혼하면 된다고 말하셨어요? 이거 다 인과응보예요. 어디서 부탁을 하세요? 다 내 잘못이다. 우리 아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엄마 마지막 부탁이라고 해서 몇 번 나간 것 뿐이지 정말로 너랑 결혼 안 할 생각은 없었다. 이번에 만난 여자가 워낙 잘나고 좋은 사람이라서 아들도 좀 흔들렸던 것 뿐이지 결국에는 너한테 돌아갔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된 거 우리 다시 만날 일은 없잖니. 그렇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한 번만 어머님께 부탁해서 해명 좀 해달라고 해주면 안 되겠니? 역시나 뻔뻔하시네요.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당신 아들도 똑같이 당신 아들일 뿐이지. 그래도 그 뻔뻔한 사람이랑 결혼까지 안 가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잘못한 값은 하셔야죠. 지금 아줌마가 겪고 있는 건 아줌마가 알아서 해결하시고 아들도 앞으로 청구될 거 만만치 않으니까 미리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뻔뻔하신 건 충분히 알겠지만 그딴 무례한 부탁도 하지 마세요. 지역 유지의 친척을 속이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니 당연히 동네는 난리가 났고 시모는 동네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 남편에게 파혼의 사유가 있다고 소송을 걸었고 민사로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면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모두 청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쓴 돈은 배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혼인 빙자 사기죄로 남편을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결국 잘리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가 자랑을 했던 대기업에서 나오게 되었고 동네에서도 더 이상은 살 수 없을 정도로 소문이 나게 되자 남편네 집안은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상견례까지 갔던 여자분께서도 연락이 와서 급하게 상견례를 잡았던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빨리 저와 헤어져야 하니 그랬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예비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반대했던 시모는 결국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집도 잃고 아들 자식 직장도 잃은 채 시골로 향하였고 예비 남편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곤 한답니다. 엄마, 아빠는 제가 혹시라도 마음이 힘들까봐 옆에서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계세요. 저도 처음에는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 극복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그래도 제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일이 되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진실된 사람들만 곁에 있으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흔히 집안 기둥은 빼오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전에는 이 말에 공감을 전혀 못했었는데 요즘은 이래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많이 공감을 하고 있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기혼이었어요. 전 남편은 말 그대로 시댁의 기둥이었습니다. 처음 결혼을 하려고 했던 당시에는 시댁에서 정말 반대가 심했어요. 시댁의 장남과 결혼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 상황 때문이었죠. 저는 어릴 적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도 친인척이 없으셨고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저를 키우셨죠. 젊었을 적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사업을 차츰 키워나가셨고 제가 결혼할 때쯤에는 지역 내에서도 유명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셨던 시댁에서는 홀아버지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듣고서는 계속해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홀로 너 키우셨다고 했니? 아니 그럼 엄마 품에서 자란 게 얼마 안 된다는 거네. 뭐 엄마 돌아가신 거야 네 탓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엄마 밑에서 큰 애들이랑은 좀 다르지 않겠어? 너 내가 하는 말 너무 고깝게 듣지 말아라. 우리는 식구들도 많고 오손도손 다들 친하게 지내니까 넉넉하진 않더라도 마음은 풍족한데 아무래도 아버지 혼자 키우셨다면 좀 그렇잖니. 결혼이라는 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식구가 되는 건데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희 아빠 저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고 부족하지 않게 사랑 주셨어요. 부모님 모두 온전히 계신 집안을 원하시는 거라면 저는 맞지 않을 것 같네요. 저도 승주 씨가 좋고 결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왔지만 어머님께서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로 반대하시는데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결혼 정리하겠습니다. 어머, 그래도 말은 꽤 통하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우리 애는 워낙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애라서 온전한 집에 장가 보내고 싶은 마음 너도 이해하지? 원래 부모라면 이런 생각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도 아빠가 고생해서 키웠을 텐데 결혼하고 나서 너도 아빠 챙겨야 할 거 아니야? 기댈 곳이라곤 너밖에 없을 텐데 솔직히 그런 집에 장가 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들, 너도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엄마 말 들어. 여자친구는 그래도 말이 통하는데 네가 이렇게 고집 부리면 되겠니? 엄마, 나 담이랑 결혼할 거라니까. 그리고 담이 아버님이 왜 담이한테 기대? 오히려 우리가 기대면 기댔지. 엄마가 뭘 몰라서 그렇지. 담이네 아버지 엄청 잘 나가는 사장님이셔. 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랑 얘기하자고 했잖아. 설명해 준다니까. 이렇게 무작정 오라고 해놓고 반대한다 어쩐다 하면 어떡해? 그때 엄마한테 줬던 거 있지? 그거 담이 아버님 회사에서 나오는 거야.
엄마 거기 잘 안다며. 뭐? 담이네 아버지가 거기 사장님이셔? 아유, 아유, 그러니? 아유, 담이야. 일단 이렇게 온 거 밥이라도 먹고 갈래? 우리가 다시 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분 밑에서 자랐으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게 뭐 대수니? 내가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잘못 얘기한 것 같네. 솔직히 남자 혼자 애 키우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렇잖아. 근데 경제적으로도 탄탄하고 이렇게 이쁘게 딸 키웠으니 얼마나 좋은 집이겠어. 담이 뭐 좋아한다고 했지? 승주야, 가서 얼른 고기 좀 사와. 시모는 처음 인사를 갔을 때 홀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저를 반대했지만 아빠가 사업을 하고 돈도 잘 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갑자기 말을 바꾸셨습니다. 전 기분도 좋지 않았고 이런 집에 시집을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은 저를 엄청나게 설득했죠. 어차피 결혼하면 자주 볼 일도 없이 다른 지역에 살 거라고 했고 시모 역시 그날 이후로 적극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고 아빠는 그간 딸 결혼식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시댁 식구들에게 조심히 물었습니다. 좋은 식장과 좋은 집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금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이 소식을 듣고선 시댁 식구들은 너무나 좋아했어요. 사실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곤 하지만 아빠 혼자서 딸을 키웠다고 하면 아무래도 걱정도 되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나래한테 물어보니 사돈댁에서 환영해 주셨다는 말을 듣고선 다행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은 안 하셔도 염려가 크실 거라 생각이 돼서 말인데 제가 딸의 결혼식은 준비를 해주고 싶어서요. 결혼식 비용과 신혼여행 비용, 신혼집은 저희 쪽에서 마련하도록 하죠.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딸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니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세요. 아유, 역시 사돈께서 딸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깊으시네요. 담이가 어떻게 저렇게 참하게 잘 컸나 싶었는데 사돈을 만나 뵈니 그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저희야 도움을 주신다면야 너무 감사하죠. 아시다시피 저희 쪽은 나이들도 많아서 아들이 혼자서 다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도와주려고 해도 아들은 극구 사양을 하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오늘 온 김에 사돈께 그래도 부모가 해준다는 건 받아야 한다 말씀을 해주십사 부탁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딸애 하나 키우는 것도 참 힘든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녀분들이 5이라고 하셨죠? 아마 사위도 부모님께서 힘들게 키우신 거 아니까 혼자서 결혼 준비를 하겠다 한 모양입니다. 저는 딸의 혼자라 결혼할 때는 해줄 수 있을 만큼 다 해주고 싶단 생각입니다.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래 결혼할 때 예단을 해가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요. 사위 동생들도 필요한 게 있다면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 봐요, 언니. 내가 뭐라고 했어요? 원래 결혼할 때 예단 다 해오는 거라니까. 안 그래도 오빠한테 말했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입도 열지 못했었거든요. 역시 사돈 어르신께서 뭘 좀 아시네요. 요즘 제 친구들은 오빠 결혼하면 백 하나는 받는다고 하는데. 사돈어른, 저 그거 받고 싶어요. 세연이 안 들고 다니는 것 좀 달라고 하려다가
마침 잘 됐다. 원래 결혼 계획은 남편과 저 둘이서 알아서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아빠는 외동딸 부족하지 않게 시집 보내고 싶다면서 고집을 부리셨고 저희는 아빠 덕분에 편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상견례에서처럼 철없는 신우는 셋이나 되어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상황은 모르고 명품백, 화장품을 요구했고 아빠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모두 다 해주셨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몇 번이고 결혼을 엎어야 할까 고민을 했지만 아빠는 드디어 딸을 시집 보낸다며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그 앞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꺼낼 수 없었어요. 남편 또한 어차피 결혼하면 서로 명절이 아니면 볼 시간도 없다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집은 시댁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신혼 초반에는 거의 부딪힐 일이 없었죠. 남편도 다정하고 가정적이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6개월의 신혼기간이 끝나고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시모와 신우들이 주말마다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 시작은 제가 몸살이 나면서부터였어요. 담이야, 몸 많이 안 좋니? 아무리 연락해도 안 받길래 내가 그냥 와봤어. 승주한테 물어보니까 집 비밀번호 알려주더라. 몸이 많이 안 좋아? 어제 열 펄펄 났다며. 안 그래도 일하느라 바쁘네. 집안일은 어떻게 할까 싶어서 내가 와서 도와주려고. 우리 딸들이 손도 야무져가지고 집안일 잘하거든. 너는 얼른 다시 가서 쉬어. 집안일 우리가 다 정리해 줄 테니까. 아니, 어머님, 전화하셨었어요? 부재중 전화는 안 찍혀 있었는데. 집안일 안 하셔도 돼요. 저 오늘 그냥 푹 쉬려고요. 오늘 승주 씨 야근한다고 늦게 온다고 했는데 혹시 통화는 안 하셨어요? 안 그래도 승주 씨도 늦게 온다고 해서 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뭘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저희 집 장 봐주신 거예요? 아, 너희 집 장도 봐주고 겸사겸사. 아니, 아들 결혼했는데 언제 집들이 할 거냐면서 친구들이 다 묻잖아. 여기 신혼집 있다고 하니 다들 안 믿는 눈치더라고. 내가 자존심 상해서 오늘 오라고 했지. 네가 몸 아프다고 하니 내가 음식을 하는 수밖에 없겠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방에 가서 누워 있어. 나중에 손님들 오면 나와서 인사하고 그래야 하니까 쉬고 있어. 네? 갑자기요?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어머님, 오늘은 그냥 집에 가시면 안 될까요? 집들이 하시려고 하면 다음에 날 잡아서 하고 오늘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제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승주 씨도 집에 늦게 온다고 하는데 손님들 초대하기는 좀 그래서요. 어머님, 다음에 하시고 그때는 제가 잘 준비해 볼게요. 아니,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당일에 취소를 해? 그리고 네가 신경 쓸 거 없다니까? 내가 음식 다 만들 거고 우리 딸들이 다 세팅해 줄 거야. 내 손님도 있는데 딸들 친구들도 오기로 했거든. 아, 그리고 방 남는 거 있지? 딸들이 친구들이랑 여기 동네 구경 좀 하고 놀겠다네. 여기서 하루 묵어도 괜찮지? 어차피 밥만 먹고 잠만 자서 아침 일찍 나갈 거니까 괜찮을 거야. 시모와 신우들은 말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손님들을 초대했고 안 된다고 할 때면 가족인데 뭐가 어떠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어지다 어느 순간 매 주말마다 시모와 신우들이 찾아와 자신들의 손님들을 초대하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가곤 했죠. 집을 꾸미면서 구입한 예쁜 소지품들도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망가지는 것들도 많아졌어요. 결국 매 주마다 전 엉망이 된 집을 꼬박 밤새서 치우게 되었고 계속 피로가 누적되면서 하루는 직장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던 친구가 아빠에게 연락을 하면서 아빠는 크게 화가 나셨고 남편에게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우리 딸 매주마다 시댁 식구들 뒤치다꺼리 하라고 내가 그 집 구해준 줄 아나? 아무리 그래도 매주마다 방문해서 집안일 시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자네가 우리 집에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라고 하면 자네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걸 중간에서 막아주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애를 시달리게 했으면 애가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아,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렇지만 저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저한테 연락도 없이 가족들이 찾아와서 나중에 가고 나서 알거든요. 주말에 전 쉬는 게 아니라서 일을 나가다 보니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미한테 말했을 때도 괜찮다고 해서 저는 괜찮은 줄만.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잘 말하겠습니다. 뭘 잘 말한다는 거야? 자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 우리 딸 괴롭힐 거면 그 집 처분할 테니 그렇게 알게. 내 딸 편하라고 준비해준 집인데 왜 다른 사람이 와서 제 집 행세를 하는 거야? 아무리 사돈이라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야. 내가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나 우리 딸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할 걸세. 아버님, 죄송합니다. 엄마가 담이 힘드니까 집안일 도와주려고 오는 건데 담이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보네요. 그래도 엄마 오기 전보다 집이 많이 깨끗해지고 정리도 잘 돼 있어서 담이도 편한 줄 알았는데 어쨌든 집에 다시 한번 말해 놓겠습니다. 아빠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고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으름장을 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해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앞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발뺌을 했죠. 거기다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엉망이 된 집을 혼자서 청소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도 뻔뻔하게 시모가 집에 와서 청소를 해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 그런 남편의 모습에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아빠가 가시고 난 후 남편은 어이없게도 저를 탓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상황을 아빠에게 다 말했기 때문에 아빠가 화가 나신 거라며 결혼을 했으면 친정에서 독립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뻔뻔한 말을 했죠. 담이야, 너 이제 결혼했어. 어떻게 결혼했는데 집안일을 쪼르르 아빠한테 가서 말할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지금 알기나 해? 진짜 철없다, 철없어. 아무리 우리 엄마랑 동생들이 집에 자주 온다고 하지만 그거 나한테 말할 수도 있었잖아. 힘들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앞으로 아버님이 우리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겠어? 뭐? 지금 이게 내 탓이라는 거야? 내가 왜 쓰러졌는지 승주 씨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걸 왜 내 탓이라고 해?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중재 좀 해달라고 말 안 했어?
지금 수십 번은 더 말했어. 어머님이며 아가씨들이며 집에 와서 이것저것 다 만져대고 가지고 가는 통에 집 엉망이고 올 때마다 사람들 불러 모아서 술 마시고 난리 법석 만들어 놓아서 아랫집에서도 올라온 적 있다고 했잖아. 내가 말 안 했다고? 그때마다 당신 뭐라고 했어? 엄마랑 동생들이 이런 집에서 살아본 적 없어서 그런 거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했잖아. 지금 몇 개월째인 줄이나 알아? 아, 내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잖아. 와서 엄마랑 동생들이 너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한 적 있어? 와서 그냥 집에서 놀다가 가잖아. 알아서 밥도 해먹고 하는데 네가 뭐가 불편한데? 그래, 너 말 잘했다. 엄마랑 동생들 올 때마다 너 불편한 티 팍팍 내고 네가 밥을 해주기랬어? 아니면 뭘 사주기랬어? 아무것도 한 거 없으면서 고작 집 몇 번 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부려야 되겠냐? 뭐? 고작 집 몇 번? 당신 지금 미쳤어? 어머님이며 아가씨들이며 친구들 불러 모아서 우리 집에서 매주마다 파티해. 그렇게 해놓고 나서 누가 치우고 가는데? 음식물이며 설거지며 아무도 안 하고 아침만 되면 그냥 쪼르르 집으로 가버리는데 그거 누가 치워? 당신이 치워? 당신 주말에도 일한다며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거 내가 치우잖아. 내가 치우는 건 일도 아니야? 내가 밥 안 해줬으니까 당연히 치워야 하는 거야? 원래 결혼하면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잖아. 차라리 치우는 게 낫지, 밥하는 것보다. 너 진짜 어리고 철없다.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지. 원래 결혼하면 시댁 사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는 건데 넌 왜 이렇게 계산적인데? 누가 뭘 해주고 그래야 너도 같이 해주는 거야? 이렇게 계산적으로 살아서 주변에 남는 사람이 있겠어? 남편은 제가 한 일도 없으면서 힘들어한다면서 저를 탓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일을 크게 만들어서 더 이상 해결하고 싶지 않다면서 어이없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전 정말 이때 남편과 헤어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의 냉전 기간을 지나고 난 후 남편은 자신이 너무했던 것 같다면서 먼저 사과를 내왔습니다. 화해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동안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말을 한 건지 아무도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시모와 아가씨들이 미안하다며 메시지를 보내와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는구나 싶어 사과를 받아주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시댁 식구들이 집으로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시모가 무작정 아빠 회사에 신우들을 넣어달라고 막무가내로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새 아빠 회사 더 잘 나가는 것 같던데 일자리는 많이 나오지 않았니? 아니 굳이 모르는 사람 뽑아서 가르치느라 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 애들도 많은데 안 그래도 학교 다니고 입사 준비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지 않니? 우리 애들 정말 일 잘하고 똑똑하니까 데리고만 가면 회사 더 클 수 있을 거야. 네 아빠한테 잘 말해서 우리 애들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해봐라. 엄마가 말 안 해도 새언니가 다 알아서 하겠지. 설마 가족인데 모른 척 하겠어? 내가 아직 졸업 안 해서 별말을 안 꺼내는 거지. 그렇지 언니? 언니네 아빠 회사 엄청 크다면서요.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다들 언니가 알아서 꽂아줄 거라고 부러워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뭐 사무직 잘 안 맞는데 그래도 언니네 회사니까 내가 참고 다녀야지. 그래.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우리 딸 정도면 다른 회사도 갈 수 있지만 그래도 가족들끼리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딸 입사하고 셋째 넷째 쭉쭉 들어가서 일하면 얼마나 회사가 돈독하고 좋겠니? 담이야, 그러지 말고 아빠랑 언제 자리 한번 만들어 봐. 아빠도 내심 가까운 사람 놓고 싶은데 말씀을 못 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 내가 자리만 만들어주면 슬쩍 한번 떠볼게. 아빠 회사 입사하시려고요? 아가씨 학점은 얼마나 받아요? 뭐 자격증 있는 거 있어요?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거나. 아무리 그래도 기본은 준비하고 가야죠. 아빠가 사장이지만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다 서류 면접 보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냥 자리를 마련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분들로도 충분하고 아빠는 월급을 올렸으면 올렸지 더 채용은 안 하신대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건 갖춰야 돼요. 학점이요? 학점, 저번에 학사 경고 받긴 했는데. 에이, 뭐 학점이 중요한가요? 원래 공부머리랑 일머리는 다른 거 아시죠?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일도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이래봬도 일 진짜 잘해요. 알바 갔을 때도 사장님들이 일 잘한다고 얼마나 칭찬하는데요. 어차피 언니가 저 꽂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장 딸인데 그 정도 힘은 있겠지.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니? 말이라도 좀 알아봐 주겠다 하면 될걸. 가족인데 좀 생각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하다고? 학교도 이제 곧 졸업이고 다른 회사 들어갈 바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들어가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니? 학점이나 자격증이야 그냥 바싹 공부해서 딸 수 있지만 일머리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니. 네가 잘 좀 말해봐라. 시모는 학점도 엉망에 자격증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신우를 어떻게든 아빠 회사로 넣으려고 했어요. 심지어 아빠에게 연락을 해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도 했지만 아빠는 냉정하게 그럴 수 없다고 거절을 하셨어요. 시모는 가족인데 너무 깐깐하다며 말씀을 하셨지만 전 오히려 시모가 저희 집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모뿐만 아니라 남편 또한 어느 순간부터 일이 힘들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니 힘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점점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의도가 있었더라고요. 나 이번 달에 야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이렇게 야근 시키면서 월급은 올려주지도 않고 아주 회사가 나를 갈아서 돌아가는 거야. 부장도 말이야. 나한테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면 어쩌겠다는 거야? 내 몸이 둘도 아니고 하나인데 나 이렇게 일하다가 가로사 할 것 같아. 다미야, 나 진짜 이렇게 하면서까지 회사 다녀야 되겠니? 어떡해. 그래도 열심히 다녀야지. 그래도 이번에 야근 많이 해서 당신 야근 수당도 많이 받았다며 좋아했잖아. 전에는 야근 많이 하고 싶다고 말했으면서. 부장은 당신 빨리 승진하라고 프로젝트 맡기는 거라고 했잖아. 왜? 승진은 안 시켜준대? 저번에 부장님 잠깐 뵀을 때도 당신 일 잘한다면서 다음 승진은 될 거라고 나한테도 슬쩍 말씀하시던데. 아니, 승진이 문제가 아니야. 돈도 돈이지만 솔직히 이렇게 일해가지고 내가 사장이 될 것도 아니고 그냥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잖아. 다미야, 내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버님 회사
들어가서 일하는 건 어때? 솔직히 가족이라곤 당신밖에 없으시잖아. 아버지 지금은 현직에 계시지만 나중에 은퇴 생각하시게 되면 누군가는 물려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물려받기는 좀 부담되지 않아? 뭔 소리야. 당신이랑 전혀 다른 분야인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려고? 당장 투입 때도 배우느라 몇 개월은 걸릴 텐데. 그리고 나도 아빠 회사 물려받을 생각 없어. 아빠도 나한테 물려줄 생각 없으신 것 같고. 회사에 아빠가 알아서 정리하던지 하겠지. 근데 당신 아빠 회사에 들어갈 생각으로 나한테 자꾸 회사 힘들다느니 어쩐다느니 그런 거야? 야, 솔직히 나는 장모님도 안 계시고 다른 집에는 장인 장모님이 사이 떠받들듯이 하는데 난 장모 사랑도 못 받잖아. 그러면 장인어른이 눈치껏 회사 들어오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당신이 안 받는다고 해도 당신이 안 받으면 당연히 가족인 나한테 줄 텐데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은 거 아니야? 장인어른도 내가 지금 일 잘 다니고 있으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지. 은근히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걸? 그건 당신 생각이고 아빠는 그런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꿈깨. 그리고 나한테 주거나 당신한테 준다고 하면 난 그냥 사회에 환원하라고 할 테니까 그런 생각 갖지 마. 안 그래도 아빠가 요새 은퇴 얘기를 슬슬 하시는데 차라리 전문 경영인한테 넘기라고 하는 게 나아. 당신은 결혼할 때 집이고 차고 다 받아놓고서는 이제는 회사까지 받으려고? 내가 나 좋다고 그래? 아버님이 평생 일구신 회사, 내가 그거 잘 꾸려나가면 당신도 아버님도 좋을 거 아니야. 무슨 날 염치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가 내 욕심으로 회사 받겠다고 하는 거야? 난 아버님 노력이 담긴 회사니까 받겠다고 하는 거지. 나도 안 배운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 없거든? 근데 어떡해? 아버님한테 가족이라곤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은 날 파렴치한으로 보는 것 같아. 남편의 꿍꿍이 속이 뻔히 보였지만 절대 아니라며 발뺌하는 모습을 보고 황당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은 다들 한통속이었어요. 어떻게든 회사 한자리를 차지하려고 눈치만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전 그런 시댁 식구들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아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전 갑작스러운 이별에 경황도 없었고 넋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시댁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부터 아빠 발이 나는 것까지 다 도와주셨어요. 그래도 힘든 일에 역시나 가족이구나 생각이 들 때쯤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장례를 모두 끝마치고 시모는 할 말이 있다며 가족들을 모두 모으셨어요. 담이야,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지만 이제 우리도 네 가족이라는 거 잊지 말아라. 아버지 잘 모셔드렸으니 이제 정리할 건 해야 하지 않겠니? 너도 정신 차려서 생활해야지. 아무래도 담이가 아빠까지 돌아가셔서 마음도 힘들고 정신도 없을 테니 내가 이것저것 정리를 좀 해봤다. 담이는 나중에 차차 정신 돌아오면 확인하면 되니까 담이 아버지 유산을 6대4로 분배를 해봤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니? 어차피 회사는 네가 운영도 못할 거고 그래도 네 남편이 운영해야 너도 편하고 좋지 않겠어? 아버지 재산도 꽤 되시는 것 같은데 너 혼자 관리하기는 벅찰 거야. 우리가 같이 관리를 해줄 테니까 6대4로 분배하고 각자 관리를 하자꾸나. 엄마,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다 했어? 우리는 진짜 정신 없었는데. 아버님 재산도 이제 정리를 해야 하긴 하겠네. 담이야, 엄마가 이렇게 너 생각 많이 해주셨어. 너 정신없을 때 재산 목록 정리하고 서류 정리도 싹 다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 당신 진짜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제 당신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들 아버님 보내드리면서 고생한 거 알고 있지? 엄마가 밤낮 없이 너 걱정하느라고 한숨도 못 주무셨어. 재산 관리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더라고. 가족들이 다 알아서 나눠가지고 관리해 준다고 하니까 당신도 이제 맘 놓아. 맞아요, 언니. 솔직히 이렇게 해주는 시댁이 어디 있어요. 시댁 따로, 친정 따로 생각하는 게 요즘 시대인데. 언니도 시집 와서 시댁 식구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각자 살았잖아요. 엄마도 시집살이 하나 안 시키고 언니 진짜 복 받았다. 엄마처럼 좋은 시어머니, 좋은 시댁 만나가지고. 솔직히 전 엄마가 이렇게까지 언니 생각해 줄 거라 상상도 못 했는데 언니 좋겠어요? 저도 시집 가면 우리 집 같은 건 만나고 싶네. 넋을 놓고 멍하니 있었던 저는 시모와 남편, 신우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는 와중에 얼른 재산을 정리할 요량으로 미리 서류까지 다 작성해 놓고선 저에게 동의만 해달라고 한 것이었죠. 시댁 식구들의 꿍꿍이 속을 눈치채고선 전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했습니다. 먼저 전 아빠가 남긴 상속봉투를 열었어요. 갑작스럽게 가지고 온 상속봉투 때문에 시댁 식구들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사실 아빠는 어릴 적 엄마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매년 유언장을 작성하셨거든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시댁 식구들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유언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선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아빠가 작성한 유언장에는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의 지분은 모두 저에게 유산으로 남기겠다고 했어요. 유언 어디에도 유산을 시댁 식구들에게 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전 그와 동시에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남편과의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저 남편이랑 이혼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해먹겠네요. 이렇게 뻔뻔한 집안에서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장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버티는 게 어려울 것 같네요. 남편이랑 이혼할 거고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유산은 분배해 줄 수 없으니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아빠가 그동안 쌓은 노력을 그렇게 꽁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세요? 너 지금 뭔 소리야? 장래까지 애쓰게 도와줬더니만 은혜는 모르고 이따위 짓을 해? 이게 정말 이렇게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게 네 아빠 재산 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니? 그 많은 재산 네가 어떻게 관리할 건데? 너 그렇게 많이 받고 나서 관리 제대로 안 하면 세금 폭탄 맞는 거 모르니? 네가 세상을 모르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잖아. 와, 어이가 없네. 저기요, 아주머니. 이 상속봉투 어디서 받았는지 아세요? 아빠 변호사요. 아빠한테 전속 변호사 있으시고 제 이혼도 이분이랑 같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례 치른 거 그거 제 아빠 돈 다 대주신 거 아니세요? 상조 가입한 것도 다 아빠가 일시납하셨고 그걸로 장례 치른 거면서 왜 저한테 생색 내세요? 이혼할 거고 그간 신우며 남편이며
회사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했던 거 다 기록 있어요. 저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사람들 불러 난리 피웠던 거, 그것도 증거 있고요. 이미 이혼 소송할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쪽이랑 상관없으니 참견 마세요. 뭐? 이게 정말? 네가 지금껏 세상도 모르고 편하게 살아서 뭘 모르는가 본데? 원래 시집 오면 시집사람 되는 거야. 네가 아빠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정신줄을 놓은 것 같은데? 그래 뭐 이해할 테니까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집에서 쉬고 나중에 얘기하자. 정신줄 놓은 건 당신들이지. 남의 재산을 이딴 식으로 탐내? 안 그래도 당신네들이랑 영 끊으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마침 잘 됐네.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든 말든 이제 상관없어. 소송할 거고 위자료 청구할 거니 그거나 준비해. 전 아빠의 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시모는 여러 번 아빠를 괴롭히셨고 당신의 자녀들을 회사에 취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겠다는 말도 서슴없이 하셨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의 뒤를 캐보니 주말까지 근무를 한다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었죠. 주말마다 남편은 저에게 일을 한다면서 나간 후 탱자탱자 지인들과 놀러 다녔던 것입니다. 수많은 증거들을 갖고 전 이혼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하면서 시댁에서는 아빠 유산에 대해서 남편의 상속분이 있다면서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산은 원래 분할할 재산도 아닐 뿐더러 이에 기여한 바도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이죠. 이혼을 하고 나서 재산 분할 역시 처음 재산을 형성할 때 기여도에 따라 남편은 거의 분할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이혼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위자료를 주게 되었죠. 시모는 뒤늦게 자신의 욕심이었다며 사과를 했지만 이미 시댁 식구들의 욕심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연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지인이 말해주길 대학을 졸업한 신우는 학점도 자격증도 엉망이라 아무것도 취업하지 못했고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은 회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고 전보다 훨씬 더 못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 마지막 아빠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아빠의 회사에 들어가 일을 배우고 있답니다. 사실 아빠는 제가 회사를 물려받길 원하셨거든요. 전문 경영인분이 경영을 하고 있지만 저도 열심히 배워서 아빠의 노력을 끝까지 이어나가 보려고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